신기한 샘물. 옛날에 가난한 나무꾼이 살았어. 이 나무꾼이 하루는 산에 가서 나무를 하는데 노루 한 마리가 절뚝절뚝 달려오더래. 가만히 보니까 뒷다리에 화살이 박혀 있어. 아마도 사냥꾼에게 쫓기는 신세인가 봐. 어찌나 불쌍하던지 얼른 나무찜 속에 숨겨주었어. 그러고 나서 나무를 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활을 든 사냥꾼이 헐레벌떡 달려와서 이리로 화살 맞은 노루 한 마리 오는 것 못 봤소? 하고 묻겠지. 못 보았는걸요? 그랬더니 사냥꾼은 그냥 가버리더래. 사냥꾼이 아주 멀리 가서 안 보이게 되었을 때 나무찜을 헤치고 노루를 꺼내주었어. 그리고 뒷다리에 박힌 화살도 뽑아주었지. 노루는 고맙다는 듯이 머리를 끄덕끄덕하면서 절을 하더니 절뚝거리면서 걸어가. 저렇게 다친 다리로 어디를 가나 하고 나무꾼이 가만가만 뒤따라가 보았지. 노루는 깊은 골짜기로 들어가더니 커다란 바위 밑에서 걸음을 멈추더래. 바위 밑에는 조그만한 옹달샘이 있는데 물이 아주 맑아 보여. 노루가 뒷다리를 샘물에 담그니까 신통하게도 상처가 말끔히 났지 뭐야. 노루는 언제 다리를 다쳤나는 듯이 껑충껑충 뛰어 어디론가 가버리겠지. 그것 참 신기한 샘물이구나 생각하고 샘물이 있는 자리를 잘 보아두었지. 며칠 뒤 나무꾼이 나무를 하다가 그만 낫에 손을 베었어. 손에 피가 철철 흐르니 야단났지. 며칠 전에 노루가 가던 옹달샘이 생각나서 얼른 그리로 달려갔어. 다친 손을 샘물에 담갔더니 금방 피가 먹고 상처가 감쪽같이 아물어버리지 뭐야. 그것 참 신통하지. 그러고 나서 나무꾼은 누구든지 다친 사람을 보면 샘이 있는 자리를 일러줬어. 나무꾼이 일러준 대로 샘을 찾아가 다친 곳을 물에 담근 사람은 감쪽같이 나았지. 다친 사람뿐 아니고 신경통에 걸린 사람, 몸에 버짐이 난 사람도 그 샘물에 아픈 곳을 담그기만 하면 신통하게도 나아버린단 말이야. 그러니 소문이 퍼져서 먼 곳에 사는 사람들도 막 몰려오게 되었대. 하루에도 몇백 명이 몰려와서 병을 고쳐가거든. 참 좋은 일이지 뭐야. 그런데 이웃마을에 욕심쟁이 영감이 살았어. 이 영감이 소문을 들어보니 배가 아파 견딜 수가 없어. 아이고, 바보 천치 같은 나무꾼 녀석 같으니라고. 내가 먼저 알았다면 샘물을 돈 받고 팔아서 부자가 되었을 텐데. 한 쪽박에 한 양씩 받아도 하루에 몇백 양을 벌 텐데. 아이고 배야. 욕심쟁이가 배를 앓다가 나무꾼을 찾아갔어. 여보게, 자네가 찾아냈다는 샘물을 나한테 팔게나. 내 돈을 두둑히 줄 터이니. 착한 나무꾼은 펄쩍 뛰지. 샘물을 팔다니요? 그 샘물은 제 것도 아니려니와 사고 팔고 하는 것도 아니올시다. 이렇게 되자 욕심쟁이는 못된 꾀를 냈어. 살림을 다 팔아서 돈을 바리바리 싣고 고을원을 찾아갔지. 고을원에게 은근슬쩍 돈을 바치고 나서 아이고 사또, 이런 원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요? 그 샘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예전에 저희 할아버지가 사냥하다가 찾아낸 것이랍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그 샘물을 저에게 물려주시면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요긴하게 쓰라고 해서
지금까지 숨겨왔던 것이랍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남들이 최고 신약 쓰고 있으니 이런 당치 않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요? 사또께서 그 샘물을 도로 찾아주시면 물값을 받아 반을 바치겠습니다요. 이러고 거짓말을 늘어놓았지. 고을원도 그게 거짓말인 줄 뻔히 알지만 돈을 많이 받은 데다가 물값을 받으면 반을 바치겠다니 욕심이 스물스물 솟아오르지. 그래서 은근슬쩍 욕심쟁이 편을 드는구나. 그것이 이치에 맞는 말이로구나. 여봐라! 이제부터 그 샘물은 이 사람 것이니 아무도 주인 허락 없이 함부로 쓰지 못하게 하렸다. 욕심쟁이는 얼씨구나 좋다 하고 그날부터 샘가에 울타리를 치고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기 시작했지 뭐냐. 사람들은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고을원을 등에 업고 장사를 하는 데야 말릴 재간이 있나. 병은 고쳐야겠고 돈을 안 내면 들여보내주지 않으니 울며 겨자 먹기로 한 쪽박에 한 냥씩 돈을 내가며 샘물을 썼단다. 그 바람에 욕심쟁이는 아주 부자가 됐지. 그러던 어느 날 나무꾼이 나무를 해가지고 오다가 발을 헛디뎌 그만 낭떠러지에 굴러떨어지고 말았어. 그 바람에 온몸에 상처를 입고 몸져 눕게 되었지. 드러 누워 있으면 나무를 할 수 없고 나무를 못하면 당장 끼니를 이을 수 없으니 어떻게 해? 아픈 몸을 겨우겨우 가누며 샘을 찾아갔지. 샘물에 몸을 적시면 나을 테니까 말이야. 그런데 욕심쟁이가 울타리를 치고 버티고 있는 바람에 들어갈 수가 있나? 보다시피 온몸에 상처가 심합니다. 다친 곳에 물 한 쪽방만 적시게 해주시오. 나무꾼이 애원을 해도 욕심쟁이는 막무가내로구나. 돈만 내게! 돈만 낸다면야 한 쪽박 아니라 10쪽박이라도 쓰게 해주지. 돈이 없으니 어떻게 하나? 하는 수 없이 절뚝거리며 집으로 왔지. 나무꾼은 샘물 값이라도 벌려고 다음 날부터 억지로 일어나 산에 나무를 하러 갔어. 나무를 하다가 너무 지쳐서 그만 잠이 들었나 봐. 잠결에 발집계에서 무엇이 작신거리기에 눈을 떠보니 노루 한 마리가 와 있더래. 가만히 보니 지난날 사냥꾼에게 쫓기는 걸 살려준 바로 그 노루 같거든. 어떻게 하나 보고 있으니까 이 노루가 헬끗헬끗 돌아보면서 어디론가 자꾸 가려는 눈치야. 따라오라고 그러나 싶어서 따라가 보았지. 노루는 지난날 갔던 곳보다 더 아래쪽 골짜기로 내려가더니 바위 틈에 있는 옹달샘 앞에서 걸음을 멈추더래. 샘물을 한번 보고 나무꾼을 한번 보고 이러지 뭐야? 옳지, 저 샘물에 몸을 적셔보라는 뜻이렸다. 나무꾼은 얼른 샘물을 떠다 다친 곳에 적셔보았어. 그랬더니 신통하게도 상처가 말끔히 아물면서 온몸이 가뿐해지겠지. 마음씨 착한 나무꾼이 이 샘물을 혼자서 쓸 리 있나? 널리 소문을 내어 누구든지 쓰도록 했지. 다친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아래 골짜기 샘으로 모여들었어. 똑같이 병 고치는 샘물인데 누가 돈 내고 쓰는 위 골짜기 샘으로 가려고 하겠어? 그러니 욕심쟁이가 지키는 샘에는 아무도 얼씬거리지를 않지. 게다가 그날부터 가뭄이 들어서 위 골짜기 샘물은 점점 물이 줄더니 며칠 뒤에는 아예 말라붙어 버렸다네. 욕심쟁이는 돈을 벌 수 없으니 또 배가 아프기 시작했어.
혼자서 끙끙 앓다가 또 나무꾼을 찾아갔지. 여보게, 저 때는 내가 실수를 했네. 내 웃돈을 얹어줄 테니 자네 샘물하고 내 샘물을 맞바꾸세나. 나무꾼은 이번에도 펄쩍 뛰지. 아니, 제 샘물이 어디 있다고 그러십니까? 아래 골짜기 샘물은 제 샘물이 아닙니다. 굳이 임자가 있다면 산짐승들이 임자겠지요. 욕심쟁이가 어디 그냥 물러설 사람인가? 이번에도 돈을 바리바리 싣고 고을원을 찾아갔겠다. 아이고 사또, 원통합니다요. 원래 우리 할아버지가 찾아낸 샘물은 위 골짜기 것이 아니라 아래 골짜기 것이랍니다. 왠지 물이 빨리 마른다 했더니 가짜 샘물이라서 그런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요? 아래 위 샘물을 맞바꾸게 해주시면 물값을 받아 열의 7을 사또께 바치겠습니다요. 엉큼한 고을원은 이번에도 욕심쟁이 편을 들지. 여봐라! 아래 위 골짜기 샘물을 서로 맞바꾸도록 하여라! 이렇게 해서 욕심쟁이는 아래 골짜기 샘에 더 튼튼한 울타리를 치고 밤낮으로 지키며 물값을 받아냈단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큰 장마가 지는 바람에 아래 골짜기 샘터는 온통 흙탕물에 휩쓸려가 버렸다지. 튼튼하게 쳐둔 울타리도 떠내려가 버리고 울타리와 함께 욕심쟁이도 떠내려가 버렸대. 고을원이 사는 집도 원과 함께 떠내려가고. 신기한 샘물은 영영 사라져버렸을까? 아니야. 위 골짜기 샘에는 다시 맑은 물이 퐁퐁 솟아나기 시작했대. 나무꾼은 백성들한테 칭찬을 받으며 오래오래 잘 살았단다. 바위로 이 잡기. 옛날에 아주 힘이 센 장사가 살았어. 이 장사는 얼마나 힘이 센지 집채만한 바위도 한번 영차하면 번쩍 들어올리고 아름드리 나무도 한번 얕하면 쑥쑥 뽑아. 그러니 마을에서는 아무도 당할 사람이 없지. 그 마을뿐이 아니지. 이웃 마을에도 그만큼 힘이 센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이 장사가 제 입만 믿고 아무 데고 다니면서 뭐든지 제 마음대로 하니까 사람들이 모두 슬슬 피해 다니게 됐어. 그렇게 되니까 이 장사는 아예 마을을 떠나서 온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힘자랑을 했어. 조선 팔도를 다 돌아다니면서 힘자랑을 했는데 아무도 이 장사를 이기는 사람이 없었대. 고을마다 찾아다니면서 그곳에서 힘께나 쓴다는 장사는 다 만나서 힘겨루기를 해봤지만 번번이 이겼다지 뭐야. 그러니까 나라 안에서 으뜸 가는 장사가 된 거지. 이제 뭐 더 힘겨루기 할 만한 데도 없으니까 이 장사가 힘자랑도 그만두고 털레털레 고향으로 돌아왔어. 돌아오는 길에 마을 앞산 고갯마루에 있는 너럭바위 위에 앉아 쉬고 있었지. 그렇게 쉬다 보니까 등이 따끔따끔해. 뭐가 일어나 하고 저고리를 벗어서 섣을 헤치고 들여다보니 글쎄 저고리 안에 조그마한 이 한 마리가 벌벌 기어다니고 있지 뭐야. 내 이놈 잘 만났다. 조선 팔도에서 으뜸 가는 장사를 몰라보고 감히 나를 물어? 장사는 이를 잡아서 바위 위에 올려놓고 이놈을 어떻게 죽이나 하고 생각하다가 옆에 있는 큰 돌멩이를 집어들었어. 그리고 돌멩이로 이를 힘껏 내리쳤지.
그러고 나서 가만히 들여다보니 이놈의 이가 죽지 않고 돌 부스러기 속에서 벌벌 기어나오지 뭐야. 돌멩이라고 하는 것이 울퉁불퉁해서 바위에 힘껏 내리쳐도 그 사이에 틈이 생기게 마련이지. 그러니까 그 조그마한 이가 맞아서 죽을 리가 있나? 에? 이것이 안 죽었어? 장사는 분통이 터져서 이번에는 아까보다 훨씬 큰 바위덩이를 집어들었어. 집어들고 이가 기어다니는 바위 위에다 힘껏 내리쳤지. 그러니까 바위덩이가 부서져서 산산조각이 났어. 이제는 죽었겠지. 하고 바위 부스러기를 헤치고 들여다보니 웬걸? 이란 놈은 아직도 죽지 않고 바위 부스러기 틈에서 벌벌 기어다니고 있지 뭐야. 바위덩이는 돌멩이보다 더 크고 울퉁불퉁하니 그럴 수밖에. 이거 뭐야? 이놈이 아직도 안 죽었네? 장사는 그만 약이 오를 대로 올라서 이번에는 옆에 박혀있는 집채만한 바위를 통째로 뽑아 올렸어. 힘껏 들어 올려서 젖먹는 힘까지 다 내어 바위를 매다 꽂았지. 그 커다란 바위가 너럭바위 위에 내려 꽂히면서 갈라지고 부서지더니 천둥 같은 소리에 온 산이 쩌렁쩌렁 울어. 이래도 안 죽었을라고? 하면서 바위 부서진 것을 드러내고 살펴보니 이놈의 이가 아직도 거기에 벌벌 기어다니고 있네. 바위가 크면 클수록 틈도 많을 터이니 그 조그만한 이가 죽을 리 없지. 장사는 분이 오르다 못해 겁이 덜컥 났어. 내 조선팔도를 돌아다니며 힘겨루기를 해서 진 일이 없었는데 이렇게 조그만한 일을 못 당하다니. 이놈의 이가 나보다 힘이 세단 말인가? 이러고 있는데 웬 농사꾼이 지게를 지고 고개를 오르다가 그 꼴을 보고 수작을 걸어. 개서 뭘 하시오? 보면 모르시오. 이를 죽이려고 이러지요. 아니, 그 조그마한 이를 죽이려고 그 큰 바위를 썼단 말이요. 모르는 말씀 마시오. 이놈의 이가 얼마나 힘이 센지 저 큰 바위가 가루가 나도록 내리쳐도 죽지를 않소. 농사꾼은 그 말을 듣고 허허 웃더니 쓸데없는 짓을 하는구려. 내가 하는 걸 잘 보시오. 하고는 이를 찾아내어 손톱으로 슬쩍 눌러 죽이거든. 그래놓고 허허허허 웃으면서 고개를 넘어가 버린단 말이야. 힘센 장사는 그걸 보고 그만 두 눈이 사발만해져서 멍하니 서 있어. 그러다가 한참 만에야 야, 저렇게 힘센 사람도 있구나. 내가 집채만한 바위로도 못 죽인 것을 손톱 하나로 슬쩍 눌러 죽이다니. 저런 사람도 농사를 짓고 사는데 내 꼴이 이게 뭐람. 하더니 그 길로 마을에 내려가 부지런히 농사를 짓고 살았대.